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유인혁입니다. 밥 먹기 전에 배가 아프다고 하고 또 시험 보기 전에 배 아프다고 하고 우리 아이 왜 이렇게 자주 배가 아픈 걸까요? 혹시 우리 아이도 만성복통일까요? 걱정되시죠? 오늘 건강주치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주 겪는 소아 만성복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 정도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요. 아이들의 복통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배가 아픈 경우는 급성복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소에는 배가 아프지 않던 아이가 장염이나 소화불량, 감기, 컨디션 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일부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식이 조절이나 증상을 조절하는 간단한 약만 복용하고 그 시기만 잘 넘어가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반면에 만성복통은 배가 아픈 증상이 그보다 더 오래가는 경우입니다.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보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반복되는 복통이 최소 2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양상의 복통이 있는 경우, 특히 그 복통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한 경우라면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급성복통은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가 진료할 수 있지만 만성복통은 소아과 내에서도 소화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만성복통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다 많은 검사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 원인이 심각한 병인 것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만성복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70에서 80% 정도는 구조적인 문제나 염증을 일으키는 병은 아닌 기능성 복통입니다. 하지만 기능성 복통도 꾀병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진료와 상담을 통해 증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상의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전문적인 진료와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할 때 경고 증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소아 만성복통에도 주의가 필요한 경고 증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가 10% 이상 체중이 빠지거나 계속해서 자꾸 토한다던가 설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항문 주변에 염증 같은 문제가 생긴다던가 삼키는데 자꾸 목에 걸려 한다던가 입안에 이제 궤양 같은 구내염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한다던가 아이가 대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 나온다던가 이유 없이 자꾸 열이 난다던가 키가 잘 크던 아이가 갑자기 크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경고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만성복통과 함께 있다면 꼭 전문가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이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기본적인 신체 진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 엑스레이 같은 상대적인 기본적인 검사들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면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복부 초음파나 CT, MRI 같은 보다 전문적이고 침습적인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검진 목적으로 흔하게 내시경을 하지는 않지만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또 그 증상이 심할 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시경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의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단지 몸의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고 연령별로 의심해야 되는 질환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 중에서도 소화기 분과를 세부 전공한 전문의만 적절한 내시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소아 내시경 세부 전문의가 모든 내시경을 진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협조가 어려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마취과와 협업하여 고도진정으로 안전하고 힘들지 않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3kg이 넘는 작은 신생아에게도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는 기능성 복통으로 분류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장의 구조적인 이상이나 염증 없이 반복적인 복통과 더불어 설사, 변비와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른 질환에 비하여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의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진단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 호상구성 위장관염이라고 해서 음식 알레르기가 위장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복통이라던가 설사, 구역감 등의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질환은 진단 자체가 매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서 음식 알레르기가 만성복통의 원인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경고 증상이 같이 있는 만성복통 아이들의 경우에는 꼭 크론병 감별이 필요합니다. 크론병은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른 만성 질환들과는 다르게 10대, 2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아이가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이 되시고 마음이 불안하시죠? 복통은 흔히 일어나는 증상이지만 때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면 아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앞에서 말씀드린 경고 증상이 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아이의 복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복통을 전문으로 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세요.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 꾀병인가? 아니 혹시 큰 병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성모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을 지켜주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료진은 아이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류인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